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아침 8시입니다. 주말에 본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illers of the Flower Moon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플라워 킬링 문으로 제목을 정해가지고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에 롯데타워 몰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상영 시간이 3시간 40분입니다. 보통 영화 2개를 볼 수 있는 길입니다. 3시간 40분입니다. 그런데 3시간 40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한 2시간짜리 영화 본 것 같았어요. 그 영화를 보는 중에 숨소리를 죽일 정도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이 이렇게 긴 영화를 그렇게 짧게 느끼게 한 위대한 감독의 영화 기술이죠. 감독이 유명한 분입니다. 마르틴 스콜세이지 감독입니다. 이분이 82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화를 평할 때 최고의 찬사를 붙일 때는 에픽 필름이라고 합니다. 에픽 필름, 역사적인 걸작이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영화를 평할 때 에픽 필름이라고 붙이더라고요. 마르틴 스코세이지라는 분은 영화의 제작 기술에 관한 최고로 꼽히는 분이고 독특한 작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작한 영화에는 로버트 드니로가 자주 나오고, 최근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또 자주 나옵니다. 이 The Killers of the Flower Moon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 거의 비슷한 주연급 조연으로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니까 화면이 꽉 찹니다. 이 세계 정상을 달리는 두 배우가 같이 나오니까 화면이 꽉 차고, 그러니까 근 4시간을 숨죽이면서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르틴 스콜세이지 하면은 뭔가 문제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 복잡합니다. 영화 내용이 복잡하고 선악으로 딱 나누지 않습니다. 또 범죄와 관련된 영화가 많아요. 마르틴 스콜세이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드니로가 이탈리아 계통입니다. 마르틴 스콜세이지의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택시 드라이버, 월스트리트의 늑대들, 카지노, 아이리시맨, 케이프 피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순수의 시간으로 번역된 영화 순수의 시간, 여기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미셸 파이퍼와 같이 주연을 하고 인노선스라는 원명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침묵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The Killers of the Flower Moon은 에픽 필름이란 말답게 이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2억 달러. 제작비 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3천억 원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벌어들인 돈은 1억 한 5천만 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지 타산이 제대로 맞으려면 한 4억 달러, 5억 달러 벌어들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좀 실패를 했는데 워낙 평이 좋으니까 내년도 아카데미상에서는 뭔가
작품성을 받든지 주연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1920년대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오세이지라는 인디안 부족 땅에서 석유가 발견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석유가 발견되어서 인디안들이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악당이 나옵니다. 바로 로버트 드니로와 그의 조카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악당입니다. 특히 로버트 드니로가 최고 악당입니다.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시켜가지고 인디안 부족의 여성과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왜 결혼을 하도록 하느냐? 이 석유가 나는 땅을 상속받도록. 그런데 법에 의해 가지고 인디안들은 이 땅을, 석유가 나오는 땅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프리오를 인디안 여성과 결혼시켜 놓고 최종적으로는 디카프리오가 상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다 하나씩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이 연쇄살인입니다. 디카프리오나 로버트 드니로가 직접 죽이지는 않고 이 살인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청부 살인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서스펜스, 긴장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 사람을 죽여가는 과정이니까. 인디안 가족을 죽여가는 과정인데 마지막에는 디카프리오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이 조카인 디카프리오를 시켜가지고 부인까지 죽이게 합니다. 부인이 당뇨병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해가 되는 주사를 매일 놓도록 해가지고 죽여가는, 현지에 있는 보안관이나 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따르면은 디카프리오하고 결혼한 인디안 여성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당시에 쿨리지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살인사건을 직접 수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수사팀이 내려와서 비로소 이 진실을 밝혀내고 디카프리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를 체포를 해서 두 사람은 다 종신형을 받았지만은 한 10여 년 살고 사면을 받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고, 이 워싱턴에서 내려온 수사팀이 나중에는 이 FBI가 출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수사였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저희들은 단체로 봤습니다. 이 보수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단체로 보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영화 보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만 평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서 3시간 반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3시간, 근 4시간짜리 영화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픽 필름이라고 명명이 된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면은 이런 영화입니다.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콰이강의 달인, 그리고 벤허 또는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죠. 이런 영화는 2번, 3번, 아니 5번, 6번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닥터 지바고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아마 8번 봤을 거예요. 왜냐? 보고 나서 그 다음 우연 텔레비전 틀면 또 나온다.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됩니다. 이 에픽 필름은 마력이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봐도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영화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스콜세이지 감독이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도 그런 클래식한 영화로 아마 남게 될 것입니다. 플라워 문은 5월의 보름달이라고 그래요. 이 영화는 오클라호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 영화에 오클라호마가 자주 나옵니다. 오클라호마란 뜻은 인디안 말인데 chosen land란 뜻입니다. 선택한 땅, 내가 선택한 땅. 어느 날 서부 영화에 보면 어느 날 일직선으로 딱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온 사람들에게 총을 딱 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달려가서 깃발을 꽂으면 당신 땅이 된다 해가지고 대집주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오클라호마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돈이 몰리니까 인디안들도 타락을 하고 그것을 노리는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악질인 로버트 드 니로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연쇄살인 그걸 벌리다가 워싱턴에서 내려온 수사팀에 의해서 체포된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1920년대의 오클라호마를 그건 복원하듯이 그래서 돈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 마을이라든지 그 거리의 풍경이라든지 이걸 복원하다가 보니까 2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드 니로가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봤는데 로버트 드 니로는 아주 인자한 신보로도 나오고 이번 영화처럼 악당으로도 나오고 또는 암살자로도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로버트 드 니로의 그 악역이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